염증 해방,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정세연 지음. 염증의 비밀.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이 조금 있네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바꿔 말하면 수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핵심이 곧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몸에 닥친 위기를 잘 알고 다스릴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염증의 어원을 살펴보면 동서양의 의미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염이란 단어에 불화자가 2개나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라틴어의 불을 지르다 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바꿔 말하면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불이 나서 아픈 겁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며 붓고 아프고 뜨겁게 달아오르기까지 합니다. 진단학에서 염증의 임상적 4대 징후로 꼽는 것이 바로 발적, 붓기, 통증, 열감입니다. 여기에 기능 저하가 추가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례 중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피부나 눈에 생기는 염증일 것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경우나 면역 반응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빨개지고 부어오르면서 따갑고 아프지요.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느낌도 날 겁니다.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눈에 결막염이 생기면 어떨까요? 충혈되고 붓거나 심하면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 역시 몸속 염증이 생겼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 중 하나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깬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도 점막에 빨갛게 염증이 있어 느껴지는 증상 중 하나지요. 피부염, 결막염, 식도염 등 불리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염증입니다. 염증의 본질,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원인을 찾기 전 우리는 염증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염증은 나쁘다라고 입력되어 있다면 당장 지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염증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니까요.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붓고 아프기에 나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염증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염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정상 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게 될 테니 우리 몸은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급성 염증, 염증은 초기 기선 제압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갑자기 불이 너무 크게 나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급성염증에서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몸속 전쟁은 감기보다는 독감 바이러스와 싸울 때 커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생전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와 싸울 때도 크게 일어납니다. 몸속에 큰 불이 나면 침입자뿐 아니라 내 몸의 연약한 조직을 손상시키고 장기 전체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의 염증 세포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사이토카인 폭풍, 외부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면역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폐, 기관지 및 다른 장기까지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킨 몸의 반응과 후유증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렇듯 염증이라는 불이 급성으로 너무 세게 발생했을 경우, 그래서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경우에는 소염제를 비롯해 치료에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 염증성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염증은 원래 단기간에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면역계가 염증 이제 그만 하고 염증을 차단하거든요. 그런데 불이 오래도록 진화되지 않거나 자주 발생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지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염증은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만성염증은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됩니다. 어쩌다가 현대인은 만성염증으로 고통받게 되었을까요? 만성염증, 당신이 염증을 달고 사는 이유.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여쭤보니 잠시 멈칫하다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쪽지를 꺼내듭니다. 가끔 증상이 너무 복잡한 경우 이렇게 적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내내 염증에 시달렸어요. 봄에는 생전 처음 비염이 생겨 너무 고생했고 관절염 때문에 소염제도 오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설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잘 낫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그런지 속도 계속 안 좋아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쉬기도 했거든요. 그때 좀 회복되나 싶더니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또 병원에 갔더니 정신경염인가? 귀에 염증이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또 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울증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병원만 다닌 것 같은데 제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40대 초반 여성 환자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수많은 염증을 달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병을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법,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법, 면역력을 증강하는 법을 열심히 검색해 보지요. 영양제나 각종 건강식품을 챙겨 먹으며 어떻게든 면역력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스스로 몸을 챙기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염증은 면역력이 부족해도 잘 생기지만 과해도 잘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할 때 면역력이 떨어져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지면 감기, 대상포진, 노로바이러스 등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기도, 기도 중 상부에 해당하는 코, 인두, 목구멍, 후두 부위를 가리킴, 피부, 장 등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요. 사실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남들보다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수를 늘리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키워야 각종 염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과할 때
반대로 면역력이 너무 항진, 즉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침입자에 너무 과하게 반응한 나머지 면역 전쟁을 대규모로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급성염증 반응에서 간혹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뿐 아니라 젊은 20에서 30대에게도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이 너무 약해도 방어가 안 되겠지만 면역이 쌩쌩한 데다 심지어 젊다면 처음 보는 바이러스에 그래 세게 한번 붙어보자 하고 돈전장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면역의 과도한 작용으로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대량 방출되고 이것이 폐와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대규모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에도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작은 먼지 입자나 꽃가루 등의 반응에서 콧물, 재채기로 발현되는 괴로운 비염을 달고 사는 알레르기성 질환이 대표적이지요. 우리 몸은 한 나라에 비유한다면 면역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이 과하다는 것은 군인이 너무 많다는 뜻과 같습니다. 군인들이 감시가 과해지면 아군을 적군으로 여겨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염증은 만성화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답이 아니지요. 오히려 면역을 안정시켜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만성염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면역 균형. 면역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염증은 면역계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으로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내 몸의 면역부터 살피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역력을 무조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면역이 떨어져도 염증이 생기고 면역이 과해도 염증이 생기니 중요한 건 결국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영양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염증이 많았다면 현대인은 면역이 과해서 염증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역 조절에 실패한 것이지요. 면역의 과민 반응이 심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뿐 아니라 특정 식품에까지 반응해 적으로 간주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음식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또한 정상적인 관절 조직의 염증을 일으켜서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게 하고 장점막의 염증을 일으켜서 크론병이라는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외부 원인이 아닌 자가 면역 반응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식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여 해당 부위의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지만 면역 억제제는 전체적인 면역을 저하시키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면역 반응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끔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있습니다. 면역을 과하지 않게 조절해서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고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며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로는 조절 T세포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면역 조절자들이 제 역할을 잘해준다면 염증의 굴레에 갇혀 소염제를 달고 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염제 처방은 염증이라는 급반불은 끌 수 있겠지만 염증이 생기는 원인까지 다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증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면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다시 찾는 것, 즉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1장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